교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정규 교과 시간 내에서 수업을 하게 되는 공교육과 그 다음에 요즘 새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자유학기제 수업 시간 이후 방과 후에 진행하는 방과 후 학교의 교육, 요 세 가지 부분에서 이제 저작권이 서로 이제 다르게도 혹시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 김명한 주임입니다. 센터 교육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교육으로 많이 바뀌었고 학교, 마을 미디어 교육들도 지속적으로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유튜브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제가 대전 센터 유튜브 담당인데 교육을 진행할 때마다 저작권 침해 신고라고 종종 뜨더라고요. 오늘은 근처에 저작권 전문가를 모시고 유튜브에서 대심히 온라인 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작권 침해 신고라고 계속 뜨던데 저작권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먼저 화면에 보여지는 저작권법 목차를 통해서 개념을 간략히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하는데요. 저희가 다루는 주제에 필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발췌해서 보겠습니다. 1장 총칙에서는 저작권법의 목적과 정의를 다루는데요.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2장은 저작권인데요. 개념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어요. 저작권이란 1절 저작물에 대하여 2절 저작자가 가지는 3절 4절의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크게 3절의 저작 인격권과 4절의 저작 재산권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저작 인격권은 타인에게 양도나 상속이 되지 않지만 저작 재산권은 양도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작자랑 저작권자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저작자는 말 그대로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말하지만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보유한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창작자가 별도로 있고 창작자가 타인에게 저작 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상속한 경우에는 그분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장에서는 2절 실현자, 3절 음반 제작자, 4절 방송 사업자의 권리 등 저작 인접권을 다루는데요. 창작자는 아니지만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실현자,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에게 저작 인접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음악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저작 인접권자의 허락도 받으셔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럼 위 목차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개념은 저작물의 정의와 저작 재산권의 제한 규정입니다.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저작권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사실 나열이나 아이디어만으로는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7조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저작권법 제23조에서 35조의 3에서는 저작재산권의 제한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허락 없이도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24조의 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 제34조에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조항을 통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다툼이 발생할 시에는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공정한 이용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할 것이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공정한 이용에 합치된 이용이었다는 주장을 하게 될 텐데 공정한 이용에 합치되는지 여부는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위의 사항들을 잘 고려하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유튜브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 경고 문구를 띄우는지 어떤 알고리즘으로 그런 걸 분석하게 되는지 혹시 그런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유튜브는 동영상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서 사용자가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불특정 다수가 이를 시청하는 것을 기본적인 구조로 하기 때문에 유튜브의 가장 핵심적인 콘텐츠는 영상이라고 할 수 있고 영상은 저작권법상 영상 저작물로 보호가 됩니다. 그 외에 영상에 이용된 음악, 어문, 미술 저작물 등은 별개의 저작물로 보호가 되고요. 이와 관련해서 컨텐츠 아이디는 도입한 개념인데요. 구체적으로 컨텐츠 아이디는 법률상 개념은 아니지만 구축한 시스템을 통하여 제3자의 영상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영상 저작물로 보호되면서 그 외 음악, 어문, 미술 이건 별개라고 하셨는데 하나하나 저작권을 이제 다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저작물은 예시 규정으로 여러 가지를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해당되는 저작물은 보호가 되고 말 그대로 예시 규정이기 때문에 그 예시 안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작물성의 요건을 갖춘다면 저작권법에서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럼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음악부터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음악 저작물은 음에 의해 표현되는 저작물로서 가사를 수반하거나 하지 않는 악곡을 말합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음악 저작물을 보호하고 있고 음악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에게는 음악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음악의 작곡가, 작사가 저작권이 인정이 되고 이를 가차하거나 연주한 실현자, 음반을 제작한 음반 제작자에게는 저작 인접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직접 내가 작곡이거나 음악을 하지 않는 이상 음악을 직접 녹음을 해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 음악 저작권은 항상 그럼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떤 거를 설명하고자 하는 수업 자료로 이제 BGM을 많이 깔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쓸 수 있을까요?
음악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저작권자 및 인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거나, 두 번째 법정 허락된 저작물을 사용하거나, 세 번째 공유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음원을 유튜브 영상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작곡, 작사, 편곡에 대한 저작권자 외에도 실현자 및 음반 제작자 등 저작 인접권자에게도 모두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글이나 이미지와 비교해서 이용 허락을 받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참고로 음악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를 두고 있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작곡가, 작사가의 허락을 위해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또는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에서 관리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고, 연주, 가창, 음반 제작자 등에 대한 허락을 위해서는 한국음악실현자연합회 또는 한국음반산업협회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음원 관리를 확인할 수 없다면 저작권자에게 직접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예컨대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를 인터넷에 전송하고 싶다면 작곡가, 작사가, 편곡자 등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노래를 부른 방탄소년단, 연주자, 음반 제작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더구나 저작권뿐만 아니라 저작 인접권도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권리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권리자 찾기 누리집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음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노래도 하고 연주도 하는 것이라면 작곡가, 작사가 등 저작권자에게만 허락을 받으면 됩니다. 둘째, 법정 허락 제도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알 수가 없어서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하는 제도인데요.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셋째, 공유 저작물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저작권자가 국가의 권리를 양도하여 저작권을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저작물 또는 자유 이용 허락 표시 저작물 또는 국가나 지자체 등이 권리를 보유한 공공 저작물을 포함합니다. 그러한 저작물들은 이용 허락 등의 절차 없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유마당,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운영하는 공공누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각 저작물별 이용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제시된 이용 조건은 준수해야 합니다. 결국은 전부 다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건데, 허락을 안 받아도 되는 이제 음원 모음집이나 이런 게 따로 있을까요? 유튜브는 오디오 라이브러리를 통하여 무료 음악, 음향 효과를 소개하고 사용자가 이를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해당 저작물의 경우에는 이용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튜브가 아닌 다른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며, 음원에 따라 저작자 표시 등 요구하는 조건을 잘 보고 지켜야 하는 것도 물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음원이 포함된 경우에 유튜브에서는 문제가 되는 구간의 오디오 트랙을 찾아 쉽게 바꿀 수 있는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오디오 트랙이 교체되면 제기되었던 저작권 주장이 자동으로 취소되고 동영상의 시청 또는 수익 창출 제한 역시 해제됩니다. 앞에 촬영하시는 감독님께서는 속편하게 월결제나 연결제를 이용하신다고 하는데요. 얼마라고요? 연결제 15만 원 정도 됩니다. 15만 원에서 이제 그 사이트 안에 있는 모드 본이나 이런 것들이 저작권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주로 이제 어디 사이트 주로 이용하시는 건가요? 저는 채널이 사용하고 있어요. 토랑 그 다음에 또 요즘 .io인가? 네, 뭐 그런 되게 연결제를 사용해가지고 라이선스를 이제 확보를 하면 속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이런 제보도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겠다. 이거 PPL인데. 지금까지 음악에 대한 저작권을 알아봤습니다. 결론은 타인의 저작물은 다 저작권이 있어서 동의를 구해야 하고, 번거로울 경우 무료 라이브러리나 월 결제를 통한 혹은 연 결제를 통한 구매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대심이가 하는 미디어 교육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자료 화면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롱샷, 풀샷, 미디엄샷, 바스트샷, 클로즈업, 롱테이크, 씬, 컷, 시퀀스 이제 이런 걸 설명하려면 자료 화면을 쓰는 것이 교육의 질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화의 일부 장면 혹은 드라마의 일부 장면을 이용하고 싶을 때 극작가, 촬영감독, 배우 등 수많은 사람들에게 각각 이제 허락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타인의 영상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고, 영상 저작물은 다수의 저작자들이 참여해야 만드는 종합예술 작품입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저작자가 다수 존재하고 이들에게 각각 허락을 받아야 할 것이지만, 저작권법은 영상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 및 유통 등을 위해서 극작가, 스텝, 배우 등의 권리가 제작자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하는 등 영상 저작물 특례 규정을 마련해 두었기 때문에 실무상으로 영화의 경우는 대부분 제작자에게 권리가 집중되어 있어서 음악보다는 이용하기 수월합니다. 영상 관련 신탁 단체로는 한국영화제작가협회가 있으며, 방송실현자의 권리는 한국방송실현자협회, 뉴스 저작권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있습니다. 다만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영상물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항, 첫 번째 제24조의 2 공공저작물의 이용, 두 번째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세 번째 제35조의 3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조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저작권
저작권이 제한된다는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디어 교육을 위한 자료 화면에 영상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28조의 교육 목적의 인용에 해당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조항의 사항을 100% 지키면서 인용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음악, 영상 저작권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교육 영상을 만들 때 이제 음악과 영상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막도 들어가게 되죠. 이 폰트의 경우에도 저작권이 존재하는 거죠. 폰트는 서체로서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것은 서체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 고딕체와 같은 글자체 자체는 보호가 되지 않지만 고딕체.ttf와 같은 글꼴의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보호가 됩니다. 그 프로그램을 자막 작성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 프로그램의 이용 범위 및 이용 허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례로 한글 프로그램 등에 포함되어 있는 서체 폰트 프로그램은 대체로 영상의 자막으로 사용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이 허락된 프로그램인지 이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각 서체 프로그램의 라이선스를 확인하여 이를 구분할 수 있는데 라이선스는 프로그램을 다운받는 과정에서 고지가 됩니다. 라이선스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곳이 있지 않은 점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폰트 프로그램의 라이선스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판매 업체의 사이트 또는 검색 엔진을 통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또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네요. 또 이것도 가이드라인이 따로 있을까요? 영상 자막에 사용할 수 있는 서체 프로그램을 구매해서 이용하거나 상업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무료 폰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되 영상의 자막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유료 글꼴 파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글꼴 파일을 설치해서 이용해야 하고 이용자가 합법적으로 구매했을지라도 약관의 내용에 따라서 일정한 이용 조건, 용도나 목적 등을 준수해야 하므로 사전에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무료 글꼴 파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사용 조건이나 범위, 예를 들면 비영리 목적인지 개인 목적 사용인지 또는 기업 사용인지 등을 정한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네, 저도 그래서 지금 네이버의 한글 아름답게를 참 좋아합니다.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폰트, 그런 것들을 매우 사랑합니다. 참고로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이트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폰트를 소개하고 있다고 하니까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네, 잘 들었습니다. 이 정도 가이드라인이면은 충분히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추가로 가르쳐 주실 게 있으신가요? 공교육에서의 저작권법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학교에서 진행하는 공교육이라도 공교육 교과과정 내 방과후 학교에서 또 자유학기 교육이 나뉘어져 있는데 저작권법 제25조에 의하면 학교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교육은 학교의 수업으로 한정되어 있을 뿐 교과과정, 방과후 수업, 자유학기간 활용의 경우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학교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본 조항에 포섭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만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를 제외하고 대학에서의 이용의 경우에는 문체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시민TV 김명한 주임 이유미였습니다.